에휴, 그 친구 때문에 원래는 이 과목이 그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그 과목인데 그 친구가 그 코로나 이전에 이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이 과목을 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다른 거를 강의했다고 이름만 걸어놓고 그래서 이게 다 다른 친구들은 다 지금 유한요소 해석 처음인데 그 친구 때문에 일부러 이름을 바꿨지 공통 과목으로 그랬더니 본 당사자는 안 오네. 아이고 이런 또 다 왔나 그러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아홉 두 명이 안 보이는데 강현실이 어디 갔어? 강현실이는 왜 안 어디 갔나? 강현실이 맞지? 강현실이가 안 오고 또 누가 안 왔나? 음, 이원준 이원준이가 이제 오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야? 하나, 2, 3, 4, 5, 7, 9명이잖아, 9명. 10, 11, 11, 2명. 2명. 유보이하고 강현실이가 났네. 그치? 지금 이원준, 현실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일이 생겨서 조금 늦었다고 합니다. 누가? 강현실이 지금 정문에 있다고 방금 카톡 왔습니다. 유보이하고 둘이서 만나서 뭐 얘기하고 있나? 그래? 유보이는 어디 뭐 납치당했나 연락도 없다. 알았어. 일단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지. 이게 우리 보니까 실시간 그 코로나 때문에 그 10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 온라인 동안에는 그 강의를 하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 풀타임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은 75분짜리 수업인 경우에는 35분 그다음에 50분짜리 강의는 25분을 올려야 되더라고. 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동영상으로 카운팅이 되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그거를 또 봐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 두 가지 옵션이 있어. 실시간으로 3시간을 할래? 아니면은 35 끊고 동영상 올릴 테니까 다시 볼래? 동영상으로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동영상이 있으니까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을 주잖아. 자, 다른 사람들 의견은? 네, 동영상 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대신에 35분 하면은 저장을 해서 해놓으면 동영상으로 내가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봐야지 출석 체크가 돼. 틀어놔야지.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어? 예. 온라인으로 할 때만. 근데 모르겠어. 그 대면도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나? 뭐 굳이 만날 필요 있나?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난 이렇게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만나서 뭐 침튀기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 어? 자, 그러면 됐고. 그러면 우리 75분씩 75분 두 번 수업인데 35분 한 40분에서 끊고 좀 쉬었다가 또 40분 하는 식으로 한 다음에 그거를 온라인 강의로 내가 그 이캠퍼스에 올려놓으면 그거를 내일이나 모레나 언제든 틀어놓고 있으라. 한번 봐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출석이 된다. 예. 오케이? 다 이해했어?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을 이 수요일 날로 잡혀 있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우리 그 산업대학원 수업 또 수요일 날 하거든. 거기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겹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옮겨야 되거든. 그래서 한 월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 날 해야 되는데 지난 학기에 화요일 날 했잖아. 그래서 화요일로 좀 옮기고 싶은데 이 시간대로 똑같이 그 그래도 되겠지? 응? 예, 저희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못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이게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이게 녹음해 가서 이게 40분 정도 녹음해서 이게 두 타임으로 올려놓으니까 그냥 보면 돼. 그러면 출석도 되고 보는 거니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화요일 날 7시 반에 한다. 오케이? 40분, 40분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올려놓으면은 그 틀어놔서 봐라. 이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과목은 이제 우리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과목인데 공학 분야 전 분야에 대해서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기 다 들어야 돼, 사실은. 최성환이 나왔다, 최성환이. 최성환이 왔네. 아, 참. 성환 씨, 너의 그 카메라가 안 보인다. 머리만, 이렇게, 머리만 보여.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 멋진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 왜 화면을 껐어, 또? 이원준이는 왜 화면을 껐어? 핸드폰으로 보나? 핸드폰으로 봐도 돼. 처음에만 와서 say hello 하면 끊어도 돼. 자, 그렇고 이 과목은 이제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과목이고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거는 크게 얘기하면 이것도 다 결국에는 미분방정식 푸는 방법이에요. 근사해석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뭐 굳이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게 구조공학만 쓰는 게 아니고 토질, 뭐 수리, 그 모든 그 공학,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미분 방정식 푸는 일이에요. 근데 그 미분 방정식이 다 종류별로 다르고 그중에서 이 FM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거는 이 토목만 쓰는 게 아니고 뭐 기계공학과, 조선공학과, 건축공학과 뭐 다 쓰는 거야. 그냥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 그래서 한 뭐 20세기에 그 인간이 발명한 그 방법 중에 가장 그 산업에 가장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방법이라서 뭐 전 분야예요. 굳이 뭐 나는 이거 관심이 없다, 안 맞다 이런 거 없어요. 다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인데 이거의 기초적인 그 개념하고 이론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 물론 프랙티컬한 거는 다 소프트웨어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에 이제 구조 설계를 할 때는 뭐 아바쿠스, 우리 마이다스, 우리 그 학부 과정에 그 구조역학 실험 시간에 마이다스 배우죠. 그것도 유한요소 해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저기 토질 중에서 슬롭 같은 경우는 모르겠다. 근데 이제 유한 토질 분야에도 탄성체로 보고 해석하는 거는 다 유한요소 해석으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대부분 스트럭처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유한요소 해석이에요. 소프트웨어 이름만 바뀌었지. 그래서 그 이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그거 이제 볼 거고요. 이 책은 요거 이제 요걸로 볼 거예요. 이렇게 보이나 이게? Finite Element Method 해가지고 그 JN 레디 요 이제 커뮤니티 멤버요. 학위 논문 쓴데 이게 A&M의 그 디스팅기시 교수라는 사람인데 인도 사람이야. 그 유한요소 해석이 그러니까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미분방정식 이게 우리가 그 뭐라 그래? 인문과학하고 그다음에 과학하고 공학하고 이렇게 크게 분류를 나누는데 이 우리 그 공대 학사학위를 주는 데 있어의 기준이 그 미분방정식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 미분방정식 중에서 이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해서 공학 수학에서 처음으로 이게 2차 미분방정식 푸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문과는 안 배우거든. 문과나 인문, 사회 이런 쪽에서는 안 배워요. 교수님, 그 손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 강의실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와 있네. 바쁜가 봐, 우리. 다 들어왔네. 뉴보이 빼고. 모양새가 바뀌었네. 일단 그래서 그 미분방정식 푸는 게 공학이었어요. 그래서 1900년대는 원래 이제 1800년대 수학자들이 이제 그 물리학이나 뭐 이런 공학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이전에 다 수학자들이 했다고. 수학자들이 왜 하냐면 미분방정식을 손으로 풀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미분방정식 풀 수 있다는 거는 그 지배방정식이 표현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예측을 한다는 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설계를 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분방정식 못 풀면은 예측이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계를 못 하잖아요.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설계를 못 하고 못 만들었죠. 근데 미분방정식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수학자들이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이 공학을 했잖아요, 다. 그래서 옛날에 뭐 오일러 아저씨니 다 수학자들이잖아. 우리 티모셴코 책이니 뭐 재료공학에 나오는 사람들 다 수학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1900, 그 이제 2차 세계대전쯤에부터 이제 전쟁을 하면서 뭐 비행기도 만들어야 되고 뭐 무기를 만들려고 자꾸 이제 기술 개발하다 보니까 컴퓨터도 만들게 되고 이런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방법이 이제 그때 나온 거죠. 그 유한요소 해석은 손으로 풀 수 있는 미분방정식은 딱 정해져 있죠. 알고 있는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더 제너럴하게 형상이 바뀌거나 복잡한 데는 못 풀었는데 그거를 근사해법으로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유한요소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 컴퓨터 1960년대 이제 나오면서 같이 시너지가 엮여서 1960년대 이제 그 인간이 달나라에 하게 만들었던 그 가장 역할이 큰 게 이제 이 유한요소 해석이죠. 그래서 미분방정식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로켓이 정확한 궤적을 계산할 수 있었고 거기에 인간이 달에 착륙할 수 있는 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부터 이제 이 과학 기술의 발전이 그 컨스탄트하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막 발전을 해가지고 뭐 그다음부터는 비행기도 나오고 우리 핸드폰도 나오고 뭐 엄청난 기술 발전이 최근 한 2, 30년 안에 다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미분방정식을 인간이 풀어제끼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이제 이 유한요소 해석이 처음으로 나왔고 이 유한요소 해석을 아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후에 무슨 뭐 DEM 뭐 요즘 최근 뭐 디스팅트 엘리먼트 메서드, 바운더리 엘리먼트 메서드 뭐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나왔지만 다 미분방정식 푸는 거예요. 미분방정식이라는 건 편미분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미분방정식 일반 미분방정식도 포함해서 그래서 미분방정식을 풀므로써 인간이 이 모든 현재 이 많은 기술이 다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한요소 해석을 처음에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찾은 거죠. 뭐 유한요소 미분방정식은 그건 결국에 뭐냐? 유한요소 해석은 그 편미분방정식을 푸는 건데 잠깐 이거를 내 거 어디 가서 바이퍼
파이프 연결 되지 않았나? 아, 그때 어떻게 기억이 안 나네. 이거를 우리 진수 아저씨는 40분 되면 나 얘기해줘. 그러면은 몇 분이야? 아까 8시 10분쯤 됩니다. 30분, 한 15분쯤에 얘기 좀 해줘. 땡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를 아까 어디 갔어? 다 들어왔으니까 이건가? 내거 어디 갔냐? 이건가? 요게 이제 우리 수업 계획서인데 보여요? 화면 보이나요? 예, 보입니다. 우리 수업 계획서예요. 수업 계획서. 수치 해석 특론이다. 수치 해석 특론이다. 이게 유한 요소 해석이에요. 유한 요소 해석이 이제 유한, finite, infinite가 아니고 finite다는 거죠. 요소니까 엘리먼트, 메서드다. 그래서 유한 요소법 해서 약자로 FEM 해서 FEM이라고도 하고 이게 어나리시스인 경우에는 FEA 뭐 약자로 이렇게 많이 쓰고 FE라고도 하고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FE 방법은 뭐냐? 유한요소 해석법은 편미분방 정식을 수치해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편미분방 정식 중에 뭐 EA에 우리가 다 하겠지만 뭐 일반 축방향 거동인 경우에 이제 뭐 DU 뭐 DX다. 뭐 어디가 있냐? 그거는 계시고 자성할까? 뭐 F다. 이런 미분방 정식이 있다. 이걸 푸는데 이제 이게 미분의 항이 두 번이나 있는 어떤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결국에는 뭘로 만드는 거냐? 대수 방정식으로 만드는 대수. 대수 방정식. 알지브라릭 이퀘이션. 요거는 미분 방정식이니까 디퍼런셜 이퀘이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알지브라릭 이퀘이션으로 변환해서 근사해석으로 푼다. 그래서 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유한요소 해석이다. FEM. 그다음에 나왔던 게 바운더리 엘리먼트 BEM, 바운더리 엘리먼트 메서드. 그다음에 뭐 최근에 나오는 게 뭐 DEM, 디스팅트 엘리먼트 메서드.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거다. 그럼 뭐 하는 거냐?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방법이다라고 알면 돼요. 큰 그림에서. 응?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유한요소 해석이에요. 그래서 수치 해석법 중에 하나이고 꼭 구조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토질 문제, 수리 문제, 뭐 모든 문제, 뭐 엔지니어링 자체가 다 거버닝 이퀘이션을 찾는 문제니까. 그리고 일단 거버닝 지배 미분 방정식을 찾으면 그 푸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꼭 구조에만 국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미방을 대수 방정식으로 대방이라고 하죠. 대방으로 바꾸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대수 방정식으로 만든다는 거는 AX는 B, 그래서 X는 A 인버스 B 이렇게 푸는 거야. 간단하게. 이게 다 솔루션이겠지. 근데 미방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건 대수 방정식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해서 이 방법을 이제 FEM을 하는 거를 뭐 하나 정도 한두 개 대표적인 거 이제 그 축부제, 휜부제 아주 심플한 거에 대해서 해보면 다른 유사한 미분 방정식 중에서 뭐 히트 트랜스퍼니 아니면 뭐 확산 방정식이니 이런 거 다 되는 거지 뭐 자기
자기 전공 분야별로 지배 방정식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지배 방정식이 이 자연현상 자기 전공 분야의 이 현상이 주요 현상이 이렇게 되더라라고 지배 방정식을 만드는 거는 그 분야 전문가들이 많은 실험과 많은 경험을 통해서 했겠죠. 몇백 년 걸리겠죠. 그죠? 그리고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그 푸는 방법, 풀어 제끼는 거는 이런 유한요소 해석이니 아니면 뭐 경계요소법이 DEM이니 BEM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 제낀다. 그 중에서 가장 걸음마 단계인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연구가 많이 돼 있고 가장 그 일반적인 커머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유한요소 해석법에 다는 못하고 이것도 되게 할 게 많은데 우리는 그냥 개념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만 보고 그쪽 분야는 그 전문가들이 해라. 옛날에는 그 무슨 학위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다 그 유한요소 해석을 프로그래밍을 다 해서 자기 어떤 문제를 해석을 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논문을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상용 코드가 너무 많이 잘 나와서 그 상용 코드가 확장성이 너무 많아서 거기다 그냥 집어넣고 하죠. 오히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안 하죠.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다 프로그래밍을 했죠. 다 일일이. 그게 시간을 더 많이 썼죠. 자, 그래서 수치해석법이고 유한요소법은 편미분 방정식에 갖다가 대수 방정식으로 변환하는 테크닉이다라고만 알면 되고 그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 뭐만 간단하게 보면 돼요. 교재는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이렇게 된 거, 2판인가 그래 지금 2판. 이거 인터넷에 아마 있을 거야 이게 인터넷에. 근데 뭐 알아서 봐. 요것도 이제 스토리가 그 유한요소 해석을 정립한 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죠. 그 저쪽에 유럽 쪽에 가면은 우리 F 이꼬르 MA 시그마 F는 MA다. 그래서 읽기 포뮬레이션을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 그 오덴이라고 해서 오덴 말고 뭐냐 그 책이 이름이 잠깐만 책을 가져왔다. 이 서드 에디션이 나와 있네. 아유 그 아저씨 가져가 버렸네. 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강재순 교수님께서 그냥 가져가 버렸네.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이름 까먹네. 크게 이제 유한요소 해석을 처음에 이제 나온 게 유럽에 있는 F 이꼬르 MA 방식으로 나오는 거하고 이게 1번 방식, 2번 방식은 이제 힘의 원리로 유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법으로 유도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이제 갈라졌어. FEM이. 근데 결국에는 똑같이 AX는 B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유도를 하는데 두 가지 포뮬레이션이 있어. 그래서 에너지법으로 하는 거 갖다가 이제 윅 포뮬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그 원래 옛날부터 들어오던 뭐 그 유럽에서 많이 하죠. 그 누구죠? 저쪽에 그 이름을 까먹었네. 그 책을 다 갖고 와버렸어. 그렇게 포뮬레이션 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레디라든가 요 레디라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 애들이거든요. 이 미국 애들이고 미국 교수고 그 이전에 그 할아버지가 오덴이라는 사람이 있어. 오덴이라는 사람은 옛날 그 사람 제자가 레디고 레디가 이렇게 나와서 이 에너지법을
포뮬레이션을 했고 그 위에 거는 이름을 까먹었어요. 하여간 이 방법도 되게 유명해요. 저기 스완슨 대학의 영국에 보면 저기 웨일스에 가면 그쪽에 이제 계보가 있어요. 이것도 유한요소에서 또 계보가 있어가지고 그 제자의 이렇게 한 지금 한 세 단계 네 단계 그 정도 됐지. 왜냐하면 이게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쭉 내려오던 그 학문이니까. 근데 지금은 다 상업화돼 가지고 이걸 뭐 많이 하진 더 나은 다른 게 많이 나왔죠. 그 중에서 우리는 요 밑에 부분 그 에너지법, 그래서 제목이 유한요소 및 에너지법이라고 돼 있어. 사실은 그 에너지법을 이용을 해서 그 AX는 B를 찾는 거예요. 이분 방정식. 그래서 요 두 번째 거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 이제 weak formulation이라고 그래요. weak formulation. 포뮬레이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weak formulation, 에너지 기법. 왜냐하면 F 이퀄 MA 이 방식은 그 스트럭처 구조 분야에는 적용이 되지만 뭐 기체 분야니 그다음에 소일 메케닉이니 액체 분야에는 적용하기가 조금 개념적으로 안 맞거든. 그래서 다른 모든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건 에너지로 포뮬레이션 하면 다 제너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요게 조금 더 제너럴하죠. 그중에서 우리는 요 방법으로 배운다. 배운다기보다는 뭐 어떤 게 있나, 뭐 우리가 새로운 걸 뭐 할 건 아니고 있는 거 이렇게 했구나 라는 정도만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교재 보니까 이게 3판이 나왔네. 3판이 내가 지금 갖고 있던 게, 아유 이 아저씨들도 유한요소 해석은 워낙에, 요게 이제 2판이고 요게 3판이네. 3판. 3판. 그 내용은 똑같고 그 예제나 그다음에 연습 문제 번호가 조금 이렇게 바뀌었어. 그림이 조금 바뀌고. 이 레디라는 사람은 교수, 미국에 가면 이제 일반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석좌 교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석좌 교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레벨이 이제 디스팅기시 프로페서라고 해가지고 그 한 연봉이 한 10억 정도 되지. 그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서 그 사람한테 이제 굉장한 그 혜택을 주고 모셔오는 사람을 디스팅기시 교수라고 그러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그 SCI 논문이나 이런 게 한 100편 이상 넘어가고 이제 한 200편? 200편 정도 넘어가면 거의 기업이지, 기업. 그 밑으로 쫙 거의 중소기업이지. 그런 사람을 갖다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네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교재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2장, 3장 이게 많이 써놨어요. 그냥 우리가 2장, 3장은 그 기본적인 FEM의 개념, 그러면 이제 개념을 하는데 이제 축부제 가장 간단한 2차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FEM을 포뮬레이션 하는 거, 기본적인 위익 포뮬레이션 하는 루틴을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하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한 거는 요게 이제 포스 오다 이케이션이죠. 요게 이 빔이지, 휨부제. 이게 이제 포스 오다 이케이션이에요. 이거는 이 Q고 N은 EA의 Q. 이 세컨드 오다. 이거는 포스 오다.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F 이퀄 AX는 B로 만드느냐.
이걸 어떻게 AX는 B로 만드느냐. 요거 하는 거죠. 요거 이제 대략 두 가지 예제를 하는 거예요. 요거. AX는 B냐. 어떻게? How. 이렇게 how. How to make it. 그래서 2장하고 3장은 요거고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면서 요거 예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장의 내용은 좀 더 익스텐드해서 이제 4차 오더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거 말고도 뭐 확산 방정식이니 뭐 굉장히 많은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그거는 그 분야 책을 보면 돼요. 다 똑같아 근데 루틴 안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이제 타임 디펜던트 요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스페이스잖아요. 이게 타임이죠, 타임. 다이나믹. 다이나믹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요게 이제 6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젠밸류 프로블럼도 있는데 이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하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하면 한 학기 될 것 같아요. 주로 이론 과목이고 다 이게 상용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마이다스니 아바쿠스니 뭐 굉장히 많은 뭐 루사스 굉장히 많은 유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는 블랙박스잖아요. 입력 인풋 주면은 요게 이제 그 시스템잖아요. FEM 아웃풋을 주는데 요게 이제 블랙박스거든.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공부하는 거 이거를 FEM의 내용이 어떻게 얘가 내부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질문. 엄청 속이 쓰리네. 저 아까 우리 진수 학생이 준 서브웨이 그 음료수를 다 먹었더니 막 여기 막 소화가 안 돼. 거기 무슨 약 탔어? 여기 같은 걸로 막 사왔습니다. 판타포도 같은 걸로 했습니다. 거기 약 탄 것 같아. 막 여기 막다 넘어와 지금. 이게 수업하기 싫으니까 너 약 탔지. 오늘 할라피뇨가 좀 매웠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됐습니다. 아우 그 탄산수 그러니까 가끔씩 그 음료수 이렇게 내리는 거에 보면 음료수는 안 나오고 그 원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하면은 얼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탁 키면은 뭐 포도 주스 이게 나오잖아. 근데 포도가 안 나오고 이게 다 떨어지면은 얘네들 그 액이 다 떨어지면은 그 뭐라 그러냐 그 탄산마에 있는 물 같은 게 나와. 그거 먹은 것 같아 지금. 여기 아프지? 자, 요거까지가 이제 수업 계획서예요. 자, 우리 한 학기 동안 대략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2장, 3장, 그다음에 4장, 그다음에 6장. 6장 중에서 그 다이나믹은 어떻게 구현되는지. 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죠. 요걸 이제 응용해 가지고 자기 분야의 주요 많이 사용하는 그 지배 방정식이나 편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그거 적용하면 되죠. 그 이제 제일 자연계에서 제일 제너럴한 방정식이 네비어 스톡 이퀘이션이잖아요. 네비어 스톡 이퀘이션 그 편미분 방정식이 되게 길어. 그 중에서 이거는 다 지우고 하면 모든 편미분 방정식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제일 다 고려되는 게 우리 그 정우창 교수가 그 뭐 물 특히 유체 이렇게 흐르는 거 그런 거 이제 시뮬레이션 하거나 할 때 그런 거 직접 풀잖아요. 그거 다 유한 요소 해석으로 하는데 이제 조금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넣으면 또 새로운 방법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막 아까는 근데 간단하게 AX는 B라고 해서 간단한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AX는 B를 했는데 이 사이즈가 엄청 크다고 쳐봐요.
응? AX는 B라는 대수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A라는 걸 X 찾으려면 어떻게 돼? A 인버스 B잖아요. 그럼 이 인버스가 만약에 A의 사이즈가 만 바이 만이야. 그럼 이거 인버스 하는데 하루 걸려. 아주 오래 걸려. 메모리가 너무 많아서 인버전을 못 해. 10만 바이 10만이라고 해봐. 10만 바이 10만 해봐. 그러면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갖고는 못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슈퍼컴퓨터라든가 슈퍼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그 인버전 해야죠. 그러면 이걸 있는 컴퓨터가 풀려면 어떻게 돼? 요 A 인버스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느냐,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를 연구하겠죠. 그죠? 그런 거가 이제 또 연구 대상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A가 만약에 이 시메트릭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쉽게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A란 매트리스가 대칭이 아니야. 그러면 A 인버스를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또 자기네들 각 분야에서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 학기에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했지만 그 뉴럴 네트워크로 했을 때도 결국에는 AX는 B가 나온다고. 그 내부분에 그거 찾는 것도 그 내부의 뉴런의 웨이팅 팩터 찾는 것도 결국에는 다 계산량이라고.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요즘 뭐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뉴럴 네트워크의 그 웨이팅 펑션 그거 이제 딥러닝 하는 거거든요. 그 내부 레이어의 값을 찾는 거. 그거를 다 찾아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엔 다 이런 것들 AX는 B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분야마다 다 그 지배 방정식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저기 우리 토목 쪽에 이제 토질 분야 이런 쪽은 그 지배 방정식이 아직까지도 잘 안 나와. 소송체니까 거기는 아예 액체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수학적인 네비어 스톡 이퀘이션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거의 유사하게 아주 수치적으로 잘 맞죠. 구조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중간에 있는 트랜지션에 있는 그런 것들 그 구조물은 솔리드고 고체고 액체는 그 플루이드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소성체가 이제 소일이니까 그 한 중간쯤에 있는 것들은 애매하거든. 이게 익스트림한 경우는 쉽게 모델링이 되고 쉽게 풀 수 있지만 한 중간쯤 돼 있는 거는 지배 방정식이 되게 복잡하고 안 맞거나 그러잖아. 토질 분야는 지배 방정식이 대표적인 지배 방정식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부분 가정을 많이 해가지고 하겠지. 그리고 요즘 이제 FEM 말고 요즘은 이제 DEM 한참 동안 맨 처음에는 이제 유한요소 해석이 엄청 많이 연구됐어요. 대부분의 막 한 1940, 50년 이 정도, 60년 이 정도 때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들은 다 FEM이야. 안 풀렸던 거 다 유한요소 해석으로 자기가 코딩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답을 찾았다. 이거거든. 다 대부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다 유한요소 해석이야.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이 70년대 이게 이제 60년대고 70년대 되면은 BEM, 유럽 가면 이제 BEM이야, BEM. 바운더리 엘리먼트 메서드. 이거 유럽에서 많이 썼죠. 경계조건법으로 많이 연구됐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DEM이 많아요. DEM. 이것도 원래는 한 80년대부터 디스팅트 여기 DEM. 요거는 이제 그 그레인, 씨앗, 뭐좀 알갱이를 F 이퀄 MA라는 뉴턴의 법칙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엄청난 메모리와 계산량을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점점 이게 엘리먼트
많아지고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성능이 막 많이 좋아지고 메모리 값도 엄청 싸져서 옛날에는 거의 뭐 시대까지 없는 방법들이 지금은 뭐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으로 다시 이제 재조명되고 옛날에 못 풀었던 것도 다 이제 뭐 이런 걸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예측을 하면 설계를 할 수 있고 설계를 할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겨우 이제 처음 이제 수치 해석법 중에 하나인 그 이전에는 FDM이었지 FDM. FDM은 지난 시간에 저번에 했죠. FDM. FDM.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한 40년대만 해도 다 안 풀리는 미분 방정식이 다 FDM으로 풀었어요. 비행기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이제 FEM이 나왔고 요거 해서 인간이 달라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BEM 나오고 DEM 이제 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FEM을 한 학기 할 것이다. 자, 한 학기 이렇게 대충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은 질문. 없습니다. 누굽니까? 진수입니다. 멋집니다. 왜 질문이 없어? 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아니 수업의 계획서에 대해서 학점을 어떻게 주나요? 뭐 이런 관심 없어? 추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심이 없어? 당연히 나는 A 플러스 이거야? 그거야? 질문 없어? 응? 눈치 딱 봐. 이게 40분 끊어야 되는데 지금 좀 남았잖아. 빨리 질문해. 응? 여기 지금 호목을 2장 3장 하면 하나하나 또는 둘 모르겠어. 하나 둘 정도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6, 7주째인가 이제 중간고사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추석 때 이런 거는 보관하는 날짜가 따로 있더라고. 어? 오케이? 아, 예. 그때 가서 하던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녹음하는 건 좀 그러니까 좀 그때 가서 하지 뭐. 그리고 2장 3장에서 한 2개 그다음에 4장에서 한 문제 요거는 뭐 문제 안 해도 되고 한 3개 정도 과제 한 3개 정도 3개 정도 해야지. 요거 2개에서 중간고사 하나 보고 요거에서 기말고사 보면 될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이제 책을 좀 읽어봐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나왔지만 이 유한요소 해석은 그 영어하는 놈들이 만들어냈거든. F 이꼴 MA가 영어권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원서를 봐야 돼 사실은. 그걸 한번 한국어로 뒤집으면은 막 와야 돼 그 내용이. 그리고 다 수학이야 사실은. 대부분 수학이지 수학. 근데 지금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우리 토목 쪽에 기계과에도 많이 쓰지만 아바쿠스. 요게 이제 굉장히 제너럴한 FEM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거의 공학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FEM 솔루션이고 국내에서는 이거 미국 거죠 미국. 그다음에 영국 같은 데는 이제 루사스 뭐 되게 많아 루사스 아이디어스 이것도 아이디어스도 아이디어스인가 이것도 미국 건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 게 지금 저 구조 분야에서는 마이다스 요거 미국에서 이제 많이 나왔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그 셉이라고 해야죠. 셉 옛날에 셉 2000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설계사에 가면 다 마이다스밖에 없어. 이 마이다스라는 거는 옛날에 셉이라는 그 버클리에서 만든 유한요소에서 그 포출한 코드를 공개했어. 그 공개한 거를 카피해 가지고 비주얼라이즈해서 만든 게 이제 마이다스
이거고, 얘는 그 김대중 정권 때 막 그 벤처 회사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창업하세요라고 할 때 그 셉에서의 그 엔진을 코드 공개 엔진을 가져와 가지고 그 비주얼라이즈해서 막 이렇게 그 그래피컬 유저 프렌들리 GUI를 잘 써가지고 만든 게 이제 포스코 건설에서 그 한 팀이 나와가지고 창업한 게 마이다스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우리나라 국내 거의 모든 설계사가 마이다스를 가지고 있고 구조 해석을 다 마이다스로. 그래서 마이다스를 쓸 줄 알면은 밥벌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팔 때는 아무도 이걸 안 썼죠, 마이다스를. 그때만 해도 애국심에 호소해서 제발 하나만 사주세요. 그래서 팔아줬더니 지금은 돈 안 주면 업데이트 안 해. 이런 식이 바뀌었지. 그래서 지금 모든 설계사는 다 마이다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 정도 사용할 줄 알면 나머지는 다 그냥 똑같아. 다 똑같아. 하나 정도 사용할 줄 알면. 근데 이거가 내용이 블랙박스거든. 입력지만 아웃풋이 나오니까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 내부가 인사이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번 학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20분이 다 됐다. 질문. 어우, 가슴이 아파. 나한테 뭘 먹인 것 같아 지금. 승수가 나에게 뭘 독약 같은 걸 먹인 것 같아. 어우, 가슴 아파. 자, 요 타임 끊고 요걸 이제 끊어야지. 여기까지 끊고 한 30분에 봅시다. 30분. 응?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내가 이제 공유 중지 하고 일단 기록